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오늘 잘 보내셨어요. 연휴 보내고서 오늘 그냥 삼성전자 시원하게 올랐네요. 그러니까요. 거의 4% 넘게. SK 하이닉스도 거의 한 3% 넘게 오르고. 야, 근데 반도체 주식은 참 오르면은 되게 좋은데 네. 경제 성장률에도 이제 기여를 많이 하고 코스피에도 꽤 영향을 많이 줘서 네. 좋은데 삼성전자 같이 반도체가 오르면 다른 데로 잘 돈이 안 가요. 시장에 있는 돈이 한쪽으로 싹 쏠린다. 너무 커. 흡수된다. 블랙홀처럼. 그래서 저희 뉴스룸에서는 삼성전자 뉴스를 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다른 데도 중요한 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첫 번째 뉴스는요. 드디어 알리테무의 성장세가 꺾였답니다. 너무 빨리 꺾였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알리테무 뉴스부터 전해드리면 그렇죠. 그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인 YG 앱 리테일 굿즈에 따르면은 지난달 종합몰 앱 국내 사용자 순위에서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11번가. 그러니까 이미 1, 2위, 3위가 쿠팡, 알리, 테무예요. 그리고 11번가 G마켓이 이제 4위, 5위 됐는데 네. 순위는 같은데 한번 표 한번 같이 보시면은 쿠팡의 월간 사용자는 3,086만 6천 명에서 3,090만 8천 명으로 4만여 명이 늘었고요. 알리테무는 이용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네. 알리는 887만 1천만 명에서 네. 858만 909만 9천만 명?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우리 그냥 앞자리만 9천만 하겠습니다. 네. 테무는 829만 명에서 823만 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또 우리 알리테무 꽤 오래전부터 취재했던 이주호 기자는 네. 이렇게 감소한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캐즘 아닐까요? 캐즘. 네. 그러니까 혹해서 샀던 사람들은 다 샀다. 음.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사석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식으로 사실 저렴한 것으로 돈을 벌어서 품질이 좋아진 제품을 차후에 팔게 됐을 때 그때 우리나라 공산품 기업들 그리고 브랜드까지 좀 밀리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당장은 일단 흥미로 샀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주춤한 게 아닐까. 그 정도 아닐까요? 그러게요. 한 번 써본 사람이 많죠. 그 다음에 안 쓰니까. 네, 그다음 잘 안 쓰니까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은데 저희가 오늘 오전에 좀 커머스 업체를 좀 만났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업체가 그 옛날 더글로리였었죠. 그 가방을 네.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서 좀 팔라 그러는 시점에 그 중국에서 짝퉁이 나오는 바람에 그거 대응하다 보니까 신학기가 지났다. 네. 그래가지고 가방을 아예 런칭도 못하고 다 재고로 손실을 보셨다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알리테무가 좀 감소하긴 했는데 이거를 단순 감소라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 쿠팡 같은 경우에 늘어난 게 좀 얄밉긴 합니다. 월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렸는데 네. 이용자 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쿠팡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안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제때 오니까 네, 맞아요. 네, 저희도 이제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그 준비물도 사고 뭐 해야 되다 보면은 쿠팡을 좀 안 쓸 수도 없고 어쨌든 플랫폼 경쟁이 좀 더 이어지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서경덕 성신여대 창의융합부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은 알리에서 뉴진스, 아이브 등 케이팝 스타와 관련한 초적화 짝퉁 굿즈가 다수 검색이 되더라 라는 얘기가 있길래 한번 들어가서 쳐봤습니다. 네. 뉴진스 쳐봤더니 없어요. 네. 뉴진스 없어요? 예, 없습니다. 한번 그럼- 같이 보시죠. 네. 뉴진스 없습니다. 그러면요? 청바지. 왜 새 청바지가 아니라 새 청바지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다른 걸르긴 걸르나 본데 네. 이게 청바지라고 나오더라고요. 뉴진스는 없고 그리고 BTS도 검색해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뭘로 해야 그래서 제가 이제 방탄소년단을 검색을 해보니까 네. 방탄소년단은 안 나오고 방탄소년 그룹 이렇게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 중국에서 한다 그래서 아예 못 들어오게 막거나 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짝퉁이라든지 유해 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단속을 좀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해 물질 단속 관련해서는 이게 이번에 좀 감소가 많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그 좀 언론에서 분석을 하는 거는 최근에 그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그 유해 물질들이 좀 나왔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타격을 입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진짜 타격을 입어야죠. 입어야죠. 예. 네. 그랬고 그런 부분들을 좀 단속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고 어쨌든 1차적으로 추세가 좀 꺾인 부분들이 좀 오늘 좀 발표가 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 배송이라고 하면 이제 뭐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는 그 빠른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거의 카테고리를 확대한다면서 키즈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쪽을 좀 넓히고 있다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가 쿠팡을 안 쓸 수 없는 이유는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키즈 식품 이쪽이 좀 강력하잖아요. 그런 쪽에서의 또 경쟁자가 나타나줘서 또 우리가 좀 더 싸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발견되고 또 공산품 쪽에서는 알리테무와 좀 경쟁을 하면서 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이런 환경이 좀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알리의 공식 해명문이 참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플랫폼에서 삭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거다.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표현이 되게 그랬는데 권리를 가진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알리익스프레스의 지적재산권 보호 플랫폼에 케이스를 등록하는 것을 환영한다. 뭐예요? 그 전까지는 올려놓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취한 걸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공식 등록해서 팔아라 이런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그건 아니고 이제 보호해달라라고 이제 그걸 하라 그러는 건데, 뭐 그런 거에서 이제 좀 니네가 직접 팔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이제 여기서 또 셀러를 모집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 부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것은 이제 그 배달앱 시장 한번 볼게요. 오늘 되게 눈에 띄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쿠팡이츠가 첫 번째로 이제 배달앱 시장에서 원펀치를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투펀치를 나머지 배달의 민족과 그 다음에 요기요에서까지 날렸는데 이게 결과가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달앱 시장의 치킨 게임에서 이번에 초반 성적표가 공개가 됐는데 쿠팡이츠가 지난 3월하고 4월 2달 연속 1위를 설치 기준으로 신규 설치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설치를 한다고 무조건 주문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활성 이용자 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활성 이용자 수는 여전히 배달의 민족이 2,174만 명으로 배달의 민족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684만 명으로 2위를 기록했는데 이게 그 요기요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선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설치 기준은 이제 2달 연속 1위를 했고 활성 이용자 수는 2위를 했기 때문에 약간 이걸 좀 풀어보면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 무료 배달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일단 설치는 해본 거 아닌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설치를 하면 또 한 번쯤 주문은 해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 이용자 수도 2위까지 올라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배달의 민족도 배달 비용 안 받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긴 했죠. 근데 이제 배달의 민족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은 뭐였었냐면 이거잖아요. 다른 곳들, 뭐 요기요라든지 쿠팡이츠는 월 구독료가 있죠. 그러면 그걸로라도 돈을 벌고 배달료를 빼줄 수가 있는데 배달의 민족은 구독료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구독료 없는 상태에서 배달료까지 빼주면 이건 뭡니까? 공짜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결국은 배달의 민족에서도 멤버십을 출시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오늘 나온 소식들을 보니까 배달의 민족도 구독 멤버십을 곧 출시하게 될 거라는 업계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민클럽, 구독 멤버십 배민클럽을 곧 선보이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배달의 민족도 구독료는 내지만 거기에서 이제 배달료를 할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추가로 쿠팡이츠랑 요기요는 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아직까지 추가적인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긴 해요. 뭐 여기서도 싸게 하고 저기서도 싸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소비자에게 배달료를 안 물리겠다면서 이거 자영업자에게 돈 받으면 사회적인 비난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에게 비용을 물리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치킨 게임이 계속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들도 사실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업체들도. 그럼 이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여전히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영업자 분들도
음식 가격에 배달료를 포함시키게 되는 그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는 싼 줄 알았더니 비싼 음식 사 먹게 되는 일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사실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치킨 게임이 장기화되면 마냥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하는 것이 싸지는 게 아니라 결국 음식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까지 좀 염두를 하면서 우리는 이 치킨 게임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아, 그렇죠. 거의 배달의 민족 아까 영업이익 검색해 보니까 거의 한 7천억. 네. 그러니까 많이 벌긴 많이 벌었습니다. 네. 매출이 3조 4천억, 영업이익이 7천억이니까 여기 또 이게 그 게르만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배달의 민족 아니죠. 쿠팡은 미국 상장사고. 그렇죠. 요기요만 그러네요. 요기요가 어디지? 요기요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낮추기를. 이게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이제 네. 워낙 외식 그 비용이 높아져가지고 물가 네. 때문에 배달에 대한 부담도 되게 큰데 여기서 무료로 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또 경쟁이 또 끝나고 나면 다시 올리겠거니라고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뉴스는 이제 애플이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반도체를 만들긴 만듭니다. 거기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하고 이게 노트북, 아이패드, 뭐 PC에 들어가는 것까지 만들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ACDC라고 부르는 코드명이 있다는데 그 애플 칩4 데이터 센터라는 코드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언제 공개가 될지 뭐 다음 달 열리는 WWDC에서 개발이 발표가 될지 아니면 언제 발표가 될지는 모른다라는 건데 사실 애플 관련한 소식은 굉장히 좀 보안이 좀 세기 때문에 외신에 나오는 내용도 뭐 별 얘기가 없습니다. 이 뉴스만 보면은 그냥 ACDC라는 코드명으로 서버용 AI 반도체를 개발 중이다. 요 내용밖에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애플은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클라우드를 그렇죠. 쓰고 있는데 네.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자체적으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 AI 반도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거를 쓰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그런 AI 반도체를 구매하던 그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구매하던 기업이 이거를 구매를 안 하고 직접 만든다라는 거는 여기에 플레이어로 참여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 일이 좀 어떤 나비 효과를 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애플이 처음에 아이폰 만들었을 때 이제 삼성전자에서 칩을 샀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애플 칩을 설계하던 거를 이제 파운드리를 삼성에다 맡기다가 아예 파운드리를 TSMC에다 맡기면서 TSMC가 원래 1등이긴 했지만 훨씬 더 격차 큰 1등이 됐고 네. 그래 애플이 그 반도체를 밖으로 안 팔아서 그렇지 이 애플 반도체만 따지면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안 팔아서 그렇지. 그렇죠. 밖에 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네. 뭐 퀄컴이나 뭐 인텔 뭐 이런 데에 이어서 한 3위 정도 될 건데 이게 이제 AI 칩의 굉장히 큰 수요자인 애플이 여기에 AI 반도체를 직접 만든다라는 거는 저희가 뭐 몇 번 강조드린 적이 있었는데 AI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그 사업체들의 어떤 성격이 좀 변하고 있는 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를 추가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신형 인공지능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이건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요. 네. 여기 마이1, 메이라고 해야 되나? 마이어라고 해야 되나? MAI1이라는 그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되게 이상한 뉴스입니다. 네. 여기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무스타파 술레이만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 딥마인드 네. 알파고 네. 거기에 공동 창업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 왜 이상하냐면은 전 세계에서 AI 초거대 모델을 제일 잘하는 회사 세 군데를 꼽으라 그러면은 네. 그 구글, 네. 오픈 AI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클로드 만드는 회사 이렇게 네. 세 군데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최대 주주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최대 주주로 있는 초거대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회사에서 초거대 모델을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회사랑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회사랑 경쟁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도어와 하이브 간 경쟁 뭐 이런 네. 것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하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데가 뭐 엔비디아 GPU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을 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의 어떤 포지션이
정말 경계가 없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그 메이원이라고 저는 읽겠습니다. 네. 마이원의 매개 변수가 한 5천억 개 정도 된다는데 5천억 개 정도면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은 GPT-3가 1750억 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한 3배, 4배? 3배 이상 정도 크네요. 많고요. 이게 GPT-4 같은 경우에는 저 파라미터 값을 공개는 안 했지만 한 1조 개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도 조단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메이원 같은 경우가 이제 한 5천억 개 정도 되는 그러니까 꽤 큰 모델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AI 반도체를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AI 언어 모델을 만드는 네. 이런 발표들을 하고 있다는 게 와 여기서는 진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누가 이 시장의 패권을 잡게 될까 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뉴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 그 HBM 관련한 얘기를 할 때 네. 지금 삼성전자가 뭐 한 100명 정도를 그 엔비디아 퀄리티 테스트 통과하는 데만 투입을 해놨다 그러고 네. 거기에 추가로 한 300여 명 정도를 HBM4를 만드는 데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 고객이 지금 엔비디아만 있을 것인가? 라고 본다면 애플이 만약에 그 AI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고객사는 어디냐라고 보면은 제일 큰 고객사는 제일 많이 팔고 있는 엔비디아가 맞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 잔잔바리들도 잔잔바리가 아니야. 애플이 잔잔바리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존, 네. AMD, 뭐 인텔, 뭐 애플 어. 이런 데가 잔잔바리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잘만 하면 그러니까 거의 뭐 큰 형님들을 뭐 쥐락펴락할 수 있는 네. 그런 슈퍼 을이 되길 슈퍼는 너무 과한가? 그럼 보면은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드는 곳은 여러 곳인데 거기에 들어갈 만한 HBM을 만들 곳은 두 곳밖에 그러니까 국내 세 두 곳, 곳, 네, 세 곳, 마이크론까지 세 곳. 네, 세 곳밖에 없다면, 이야 희망적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저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야 제일 좋은 거 나한테 갖고 와라. 네, 그 제일 먼저 나한테 갖고 와라. 왜냐면 제일 많이 사가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협상을 어떻게 잘 해 나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거기서 우리가 지금 납작 엎드려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에만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해서 이 양다리를 슬쩍 거치면서 아 형님 근데 그래도 저쪽 형님도 좀 무서운데 좀 단가 좀 올려주시죠 뭐 이런 협상 아니죠. 제가 드릴 테니 파운드리 오세요. 아, 이 정도는 가야죠. 애플 거 파운드리 다시 돌려받는다. 그러게요. 지금은 이제 뭔가의 경쟁 관계가 예전처럼 공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 틈새를 이용해서 HBM이라는 그 경쟁력을 잘 활용해서 네. 좀 AI 반도체 시대에도 되게 주요한 플레이어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관련 뉴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시죠. 요즘에 이제 원래 다 알려진 내용이긴 한데 정작 이제 5월 1일부터 스포츠를 돈 내고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러면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떤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 스포츠 시청을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80%는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가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스포츠 스트리밍 유료화에 대해서 가격이 적절하냐를 물어봤더니 응답자 가운데 한 79.5%가 가격이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77.9%가 스트리밍을 유료화하는 것이 부정적이다. 유료화하면 안 된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가격이 부적절하며 유료화하는 것이 부정적이냐에 대해서 그 응답을 한번 보면요. 이게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보면은 경제적 우위에 따라서 나는 스포츠 결과도 못 보냐. 내 돈 없다고 내가 누가 이기는지도 못 봐야 되냐. 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85.1%로 스포츠 스트리밍 유료화가 정보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데 동의를 얻고 있다. 그래서 특히 저소득층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유료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94.1%가 그럴 것 같다. 아니 부족한 분들은 못 보지 않느냐라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타인을 생각하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 스포츠 중계 효과에다가 그리고 지금 티빙하고 웨이브가 합병이 아직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완료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이 스포츠 중계 플러스 티빙 웨이브 합병을 합쳐보면 예. 지금 넷플릭스의 총 사용 시간을 역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스포츠 효과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플랫폼이 합친 효과를 합치면 거의 넷플릭스를 뛰어넘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만큼 스포츠의 유료화가 산업으로 봤을 때에는 진짜 넷플릭스를 뛰어넘을 만큼 굉장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지난 그 금요일에 한지원 기자가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중계의 유료화는 메인 트렌드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마존 프라임, 그 다음에 뭐 애플 TV, 넷플릭스 다 스포츠를 유료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걔네는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반감이 크냐를 놓고 보면 해외에서는 저는 이제 현지 취재를 좀 직접 해봤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분들 한번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일단 스포츠를 무료로 본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영화 보면 항상 이제 펍에 가서 사람들이 맥주 마시면서 스포츠를 같이 구경하잖아요. 물론 그게 스포츠 베팅도 있긴 있어요. 도박하려고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스포츠를 무료로 본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스포츠를 보기 위해선 케이블을 등록하든 아니면 무슨 채널을 등록하든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스포츠를 유료로 봐왔던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스트리밍에 돈을 내나 케이블 TV에 돈을 내나 똑같기 때문에 전환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유료로 그러니까 무료로 스포츠를 즐기다 보니까 이걸 유료로 즐기는 거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해외와 국내의 전혀 다른 그 배경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그 스포츠 유료 중계가 사용자 경험을 상당히 높이지 않는 이상 반감을 계속 오래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중계권은 지금 4년간을 따놨잖아요. 그럼 그 중계는 4년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료로 내면서 봐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만약에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OTT 업체들이 제공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참 이게 그 미디어도 하나의 산업이잖아요. 네. 그럼 미디어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예전에 그 미디어 채널이 한정적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요한 경기들에 대한 중계권을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그 미디어 플랫폼이 그거를 중계함으로써 얻는 광고 수익을 통해서 그거를 충당이 가능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상파 TV에서 무료로 스포츠 중계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채널들이 워낙 다양화되다 보니까 시청자들의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각 채널별로. 그러면 그 중계권을 비싸게 사왔을 때 시청자를 그만큼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만큼은 광고 단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어쩌면 채널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은 오히려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채널이 적으면 적을수록 시청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걸 광고 수익으로 낼 수 있으면 뭐 이게 영화를 사오든 그렇죠. 드라마를 만들든 거기다 들어서 이제 그 간접 비용이죠. 광고를 통해서 그걸 했던 건데 이게 채널이 다변화될수록 오히려 그런 일들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치킨 게임이 벌어질 때는 이거를 구독자들을 모으는 거에 좀 더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자금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거를 감수하면서 모으고 있었다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OTT의 어떤 경쟁 구도가 거의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은 사실 그 돈을 내고서 중계권을 따오는 게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채널이 좀 더 많아지지만 오히려 더 고급 콘텐츠를 접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 중계권이 있는데 거기에 뭐 사용자 경험을 얼마나 올리냐 이런 얘기에서는 그 전에 티빙에서 중계할 때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많았어요. 그렇게 후지게 잘못하는 거는 아유 정말 웃기는 거죠. 그 비싼 중계권을 사다가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 것들은 별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뭘 해도 안 될 거고 아니 그 정도 돈 내고 봐야 되는데 그 돈 안 내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 돈 안 내서 못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식의 어떤 갈등들이나 사회적인 어떤
뭐 논의들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지금도 뭐 좀 유명한 드라마나 이런 거 하고 나면은 이게 OTT 없으면 못 보잖아요. 다들 봤다는데 난 볼 수가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뭐 한두 개야 말이지. 그러니까요.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채널의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었는데 네. 그게 오히려 반대로 되는 흐름들도 또 반대편에서 또 생기는 거라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련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혹시 저 띄워줄 수 있는지 좀 봐주세요. 네. 그 S&E 리서치가 올해 1분기 자동차에 들어간 그 배터리 사용량에 대한 통계를 분기로 냈습니다. 사용량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2%가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22% 성장이라는 게 굉장히 고도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년에 정말 성장률이 셌거든요. 그렇죠. 그 성장률 1분기보다도 더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 성장세가 둔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늘어난 수준인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같이 보시면 LG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밀리죠. 3위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7.8% 성장했거든요. 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1위, 2위 CATL하고 BYD의 성장률이 훨씬 더 가파르기 때문에 점유율은 오히려 0.8%포인트가 떨어진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장 보수적으로 그 투자를 했던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오히려 성장률이 36.3%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유율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올라갔죠. 네. 4.7에서 5.3%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가 성장률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8.2%라고 역성장을 좀 했는데요. 네. 이거를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항상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배터리 회사의 실적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수주 잔고입니다. 네. 수주 잔고는 이제 미래에 얼마나 이거를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약건이고 네. 그리고서 볼 수 있는 거는 자동차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 회사 하나하나의 기술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는 초기에는 그런 얘기를 좀 해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질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가인데 이게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수주를 하더라도 차가 안 팔리면은 배터리를 안 가져갑니다. 회사에서요. 그러니까 배터리 자동차 회사에서. 네. 자동차 회사에서 안 가져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른바 이제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게 판매량이 좀 안 나오는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조선 같은 경우도 뭐 웬만하면은 그 발주를 하면 네.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처음에 그 계약 자체가 그렇게 완전히 이 사면 무조건 가져갈게에 대한 계약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봐야 되고 그러면은 그 개별 회사가 어느 차에다 납품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차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를 봐야만 이 회사가 따박따박 실적을 잘 내고 있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LG 엔솔 같은 경우에 7.8%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 좀 성장률이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네.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테슬라 모델 3하고 Y 판매량이 지난해 1분기보다 한 10% 정도 줄었고 현대차 아이오닉 6 판매도 저조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의외로 포드 머스탱 마하 2 판매량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43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그 GM의 이코녹스 EV가 출시가 될 건데 네. 이코녹스가 우리나라에도 좀 돌아다니는 차죠. EV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이즈가 산타페보다 좀 작은 사이즈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타는 차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가 나오게 되면 얼티엄 셀즈를 통해서 LG 엔솔의 판매가 좀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동차 예전에 배터리를 이렇게 굉장히 미래에 대한 성장을 기대하고서 좀 갔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오히려 지금 당장 얼마나 파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고 네. 이걸 좀 짧게 본다면 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신차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신차가 잘 팔리는 신차인가 잘 안 팔리는 신차인가 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SDI 같은 경우가 지난해 1분기보다 36.3%가 늘었는데
요새 그 제가 2월까지 집계를 해봤을 때는 유럽에서 판매가 한 20% 정도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SDI가 아니라 전체 유럽 네. 전기차가. 근데 우리가 유럽의 전기차가 뭐가 팔리지? 라고 생각하면 되게 막막해요. 예상하지 네. 못하셨던 차들이 되게 많아요. 뭐 스텔란티스 이런 데서 뭐 푸조 이런 데 전기차 우린 별로 본 적도 없는데 네. 그런 차들이 의외로 유럽에서 많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가 지금 BMW i4, i5, iX 이런 거 우리 별로 못 봤잖아요. 네. 근데 이런 차들이 좀 그래도 꽤 팔리고 있어요. PHEV로. 아, 이게 삼성 예, 예. SDI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PHEV가 거의 안 돌아다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팔리는 건 우리가 체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좀 잘 팔렸었고 이게 BEV랑 PHEV가 삼성 SDI가 계속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P5 쪽에 이제 고부가 배터리 네. 이쪽에 성장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좀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판매를 잘 보시면은 삼성 SDI가 요새 상대적으로 주가도 좀 단단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시려면은 너무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좀 꽤 미래를 보면서 가는 게 좀 맞았겠지만 네. 이렇게 조금 시장이 좀 약할 때는 조금은 단기적으로 보는 필요가 있고 그 단기적이라 함은 당장 뭔 차를 파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SKO는 그럼 왜 그렇게 역성장을 했냐? 이게 그 현대의 아이오닉 5 EV6 판매량이 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대차 아이오닉 5 EV6 굉장히 잘 팔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좀 차량 나온 지가 조금 되고 하다 보니까 판매량 감소를 하게 되면서 역성장을 좀 기록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의외로 EV9 같은 거 네. 그거 좀 잘 팔리거든요. 이게 하반기로 가면은 조금 더 좀 상승을 보지 않겠냐라는 거고 네. 중국 회사들의 성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설명드리면은 너무 장기적인, 그러니까 기술적인 경쟁력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라는 거를 보는 시점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약세로 갈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은 어디에 팔아서 그 차의 매출을 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본다 그러면은 뭐 CATL라든지 BYD라든지 이런 데들이 좀 많이 팔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S볼트 이런 데 뭐 장성 자동차가 뭐 어디다 뭘 파는데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S볼트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7%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무슨 배터리를 우리보다 잘 만드냐? 그거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인 거고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얼마나 팔았느냐를 볼 때는 그 앞단에 있는 그 회사가 얼마나 팔았느냐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가 순위가 굉장히 좀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파나소닉. 네. 파나소닉은 분석하기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테슬라의 판매.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네. 테슬라밖에 판매가 없는데 안 그래도 테슬라가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 모델 Y에는 CATL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판매량 그 앞단의 판매량도 줄고 거기서 판매량에서 자기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고 네. 이러다 보니까 좀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이게 22%가 배터리 시장 성장했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약세일까라고 볼 때는 조금 더 지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그 자동차 판매량이 네네. 브랜드별로 품목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분석을 해야 되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옛날에는 10년치의 뭐 수주 잔고가 있다곤 하지만 그 수주 잔고를 캐즘 때문에 안 찾아가는 차주가 안 찾아가요, 자꾸.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배터리가 얼만큼 나가느냐, 그러니까 매출로 그 잡히느냐를 보려면 자동차 판매를 봐야 된다 결국은. 예. 근데 이게 네. 일반적으로 신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상당 부분이 그런 것들이 자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실제로 뭔가 좀 출품이 되게 되면은 깔끔하게 이제 매출로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시장이 완전히 성숙되기 전까지는 얘가 이만큼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만큼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네. 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른바 지금 이조 기자가 캐즘 얘기를 하셨는데 네. 캐즘 상황이 되게 되면 이거를 극복해서 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단기적인 그런 시각을 좀 갖게 되고 그러면은 배터리 판매량은 자동차가 얼마나 팔리느냐를 네. 좀 눈여겨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K온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아이오닉 5 페이스리프트
SK리프트가 좀 잘 팔려야 잘 팔려야 되는데 된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매달 이제 발표되는 자동차 판매량 그리고 자동차 수출량 이런 것들 뭐 체크하면 이건 다 나오는 거니까요. 이런 거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신차들 나오는 것 중에 진짜 계획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보면은 조금 더 쉽죠.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맨날 발표하잖아요. 네. 회사별로 라인업 이렇게 발표하면은 네. 이게 에코녹스 EV면은 뭐 원래 잘 팔리는 모델이니까 좀 팔리겠지. 네. 그러면 LG엔솔이 하반기에는 조금 더 판매가 늘 수 있겠구나라는 네. 거를 추정할 수 있고. 현대차도 라인업 대부분 미리 깔아놓으니까 네. 저건 좀 잘 팔릴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부품 업체들이 같이 팔리게 되는 거고. 그럼 그 밑단으로 가게 되면은 네. 이게 SK온이 좀 잘 안 된다. 그럼 SK온에다가 양자 많이 냈고 있는 네. 에코프로비움도 그렇죠. 쉽지 않겠구나라고 보는 거고 여기에 뭐 LG엔솔이라든지 SDI로 SDI가 잘 되면 또 에코프로비움 잘 되겠네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식품 기업들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식품 기업들은 물가가 올라갈 때 상당히 좀 실적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식품 기업들이 고물가의 그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는 일단 물가 때문에 가격을 인상을 하고 그때는 동시에 원재료 가격도 같이 올라가죠, 사실은 원래. 그러면 원래 돈을 많이 벌 일이 없어요. 하지만 식품 가격은 그대로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이 마진을 갖고 이제 식품 기업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고물가에는 식품 기업들이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좀 아닙니다. 원자재 가격이 뭐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그 식품 기업들은 총선 직전에 이 식품 가격을 그렇게 크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가지 한번 보면요. 롯데웰푸드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래서 뭘 잘했는지 보니까 그 고원가 재고 소진을 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사업에서 성과가 좋았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좀 잘 팔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원 F&B도 지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8% 올랐으니까 물론 뭐 2배 오른 거에 비해서는 적게 올랐지만 이렇게 뭐 음식료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막 크게 늘어나는 그런 업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4.8% 참 잘 올랐는데 이것도 14.8이면 많이 오른 거죠. 예. 예. 근데 그 전에 제가 롯데웰푸드 2배 올랐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좀 적어 보이지만 원래 식품 기업들이 그렇게 막 실적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잘 올랐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 뭐 예를 들어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아니면 그 농심, 오뚜기, 삼양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실적을 다 발표하진 않았는데 이런 기업들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그 수출, 뭐 라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참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뭐가 될 것 같냐면 본격적인 가격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총선을 앞두고 사실 그 알게 모르게 좀 가격 인상을 하지 말라는 압박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격 인상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앞서 말씀드렸던 롯데웰푸드인데요. 요즘에 코코아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그 국내에서 롯데웰푸드가 유일하게 이제 초콜릿 공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제 그 가격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또 가격 저항에 부닥쳐서 5월에 못 올리고 6월에 올리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인상을 하게 됐을 때 물론 가격 인상으로 이익이 높아지고 매출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데 그것 때문에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이 인상하는 거는 식품업체들에게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요. 이것이 수요를 다소 위축시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영 부장님이 좀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실 시간을 저희가 좀 벌어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제노님 건기적 요새 바쁜가 심층치지 않는 것 같음. 예, 지금은 뉴스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네. 저희가 지금 취재한 내용은 아권 채널이라든지 그 유튜브 검색창에 아권 검색하시면 채널 나오니까 거기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취재팀이 아침 방송에 목요일 아침에 인덱스 통해서 취재한 내용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얘기는 당근 거래할 때 이제 조심해라. 네. 왜 조심하냐? 세금 두드려 맞을 수 있다. 당근 거래 세금 내야 됩니까? 그거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공지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 국세청이
그런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이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국민일보가 단독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여 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네. 그 기준이 뭐냐면 그 거래 완료 표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글들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글을 올렸는데 이게 안 팔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걸 내릴 때 그 거래 완료 치우고 다음에 다시 올리는 거죠. 네. 그리고 거래 완료 치고 다시 올려. 네. 그래가지고 3번을 올렸더니 300만 원 중고 거래를 했다라고 세금이 나오더라. 그럼 소득이 잡히는 거죠. 소득이 잡히더라. 아. 그리고 이것도 진짜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네. 장난으로 9,999만 원짜리 물건을 올렸다가 판매 완료 누르고 내렸는데 1억 원 수익에 대한 신고 안내서가 왔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뭐 중고가 1차적으로는 야 중고거래에도 세금 때렸냐? 이거 아예 네. 모르셨던 분들 그게 있고 아니 내고 모르냐 내고 당근 오셨어요? 내고 됩니까? 이거 그쵸. 당근 거래의 기본인데 이 가격 아니잖아요. 100만 원으로 했어도 이제 내고라는 게 있는데 교통비는 빼줘야죠. 그게 있는데 이게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국세청에서는 네. 아니 이거를 이것도 되게 좀 미묘합니다. 예, 소비자 중심의 마음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과세 안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얼마가 거래가 됐는지를 모르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얼마에 거래했는지를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판매 완료가 됐다라는 그 가격밖에 볼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거밖에 없다라는 게 1차로 있고 네. 이거는 친절하게 나라에서 안내해 주는 것이다. 저 안내는 했는데 그러니까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세금 신고를 당신이 해야 되고 안 하면은 그러니까 벌금을 내야 되는데 네. 그냥 얼마를 내야 되는지 계산하기 어려워할까봐 이렇게 안내를 해준 거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정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얼마의 거래를 했는지 실제 거래를 얼마를 했는지를 이게 하면 되는 거다.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9,999만 원을 했다가 거래 완료를 했어요. 예. 네, 안 팔렸는데 거래 완료 장난으로 했어요. 그래서 1억 원짜리 세금 통지서가 왔는데 그러면 저는 9,999만 원을 팔지 않았습니다를 소명을 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세금 낼 때마다 그게 헷갈리거든요. 네. 아니 내 돈 받아가면서 얼마를 받아갈지까지 나보고 계산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세금 얼마 내야 되는지 정도는 나라에서 계산해서 주면 안 되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이거는 세법을 잘 모르는 우리가 제가 하는 소리고 이게 만약 수익 금액이 안내된 바와 다르다면 실제로 거래된 금액대로 신고하고 내면 된다. 안내된 세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신고 안내일 뿐이다. 네. 라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고거래 할 때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 조금 더 시간을 드려야 되나요? 예. 네. 오셨답니다. 오셨답니다. 이제 저희를 빨리 가라는 댓글이 아직까지 없는 걸로 봐서 잠깐만. 안 오신 건 아직 안 오셨다고? 안 오셨다고? 뉴스 조금 더 하라고요? 더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뉴스도 하시죠. 네, 클락슨에서 지금 그 조선 4월에 조선 얼마나 팔았는지 한번 봤습니다. 이거 근데 제목만 보면 뜨끔할 제목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 4월 선박 수주량 중국의 5분의 1 수준. 근데 이거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일단 제가 어느 정도인지 보시면 4월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이 471만 CGT로 해서 전월 대비 56% 증가했어요. 되게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3월 대비해서 56%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중국이 가져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거 전해드렸었잖아요. 1분기 한국 수주량 중국 제쳤다. 그 뉴스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1분기에는 한국이 그랬었는데 4월에 이게 중국 수주가 좀 많았던 겁니다. 그래갖고 단기적으로 이제 선박 수주량이 중국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점유율로 보면 4월만 놓고 치면 한국이 67만 CGT로 13척 14%, 중국이 358만 CGT로 91척. 와 진짜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됐네요. 76% 이렇게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조선가 지수나 그 중고선가 지수나 제가 다 이제 좀 체크를 하고 들어왔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종별로 보면 LNG 운반선 2억 6,400만 달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신조선가 지수 우리가 인덱스로 살펴보더라도 183.92로 거의 뭐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좀 그 고부가 가치 선박을 선별 수주를 하다 보니까 지난 4월에 다소 이 점유율은 줄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선가 지수도 안 떨어지고 있고 신조선가 지수도 안 떨어져 있고 조선 호황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즘에 보면은 탱커선 수주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좀 조선 호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의 수주 점유율 경쟁은 이제 별 의미 없는 것 의미가 같아요. 없죠. 네. 아예 그 경쟁 환경이 좀 달라져가지고 이게 설사 우리가 중국보다 수주 점유율이 더 높았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까지 뭐 와 우리가 중국을 이겼어 그럴 필요도 없고 네. 중국이 우리보다 수주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거를 굳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게 아예 그 수주하는 배 자체가 많이 달라가지고 맞아요. 네. 그쪽에서 뭐 이쪽에서 발주 많이 나오면 저쪽 먹는 거고 이쪽에 발주가 나오면 우리가 먹는 거고 하는 거라 그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 숫자는 이제 몇 년 전에 분명히 의미가 있었는데 네. 지금부터는 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박근영 부장님이 오셨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3프로 뉴스룸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